LH 직원 땅 투기 여론 악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LH 투기 파문이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오늘 비전 발표회를 한 데 이어 내일 TV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영선, 김진애 후보는 오늘 저녁 범여권 최종 단일화를 위한 2차 토론회를 갖고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뉴스엠 허버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민영배 의원과 함께 LH 신도시 투기 사태 파장과 향후 대응책을 살펴보고 LH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으로 성난 민심이 LH 사태로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는 정치권으로도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도 모두 전수조사하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여당 의원들 먼저 하라고 맞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LH 사태로 촉발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선출직 공직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5개 비교섭 단체들도 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정 대상이다. 이를 회피하고 차일피일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투기 세력임을 인증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 모두 전수조사 동의 절차를 마쳤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의원들에게 정보 공개 동의부터 얻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지 전수조사 저들 기꺼이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LH 특검에 대해서도 재보선을 염두에 둔 시간 끌기용이라며 여전히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부터 재검토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좀스럽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 대통령의 사저 농지법 위반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사저를 아방공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 아방공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하면 전면 대응할 것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서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건 정말로 좀스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한 것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사저 의혹으로 물타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사저 부지 일부를 농지로 매입한 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사저 형질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농지 취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 나도 철저히 심사를 해주기 바라고. LH직원 부동산 투기 불씨가 문 대통령 사저 의혹으로 번져나가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판 지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야 간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단일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첫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범야권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거듭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 하지만 LH 사태가 민심을 뒤흔들면서 4월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초반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오세훈 후보를 앞섰지만 최근엔 접전을 보이고 있는 데다 LH 사태로 민심의 무게가 정권 심판론에 쏠리면서 두 후보 모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날선 표현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난항을 겪었던 단일화 협상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협상단은 내일 TV토론회를 한 차례 열기로 하고 여론조사는 두 곳을 정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H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민심 이반에 당혹해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LH 특검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합시다.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더 큰 2번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불리해지자 대권 도전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 저녁 2차 TV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앞선 1차 토론회에서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등을 놓고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고령층은 정치를, 저연령층은 경제를 지목해서 세대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각계 전문가 89%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국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1,801명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분열의 주 원인으로 정치적 원인을 63.1%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 원인으로 봤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 문제를 주 원인으로 인식해 세대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또 전문가 80.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통합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소득 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논의로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완화, 고용 안전망 확충,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 등을 꼽았습니다.
20대와 30대, 40대 응답자 다수는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완화를 우선시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부동산 문제보다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 밖에 공정한 포용 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로는 전 연령대 모두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 통합의 동력인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과 인적 자본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오는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지방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입생 추가 모집 인원이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학 간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2개 대학에서 신입생 2만 6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올해 정시에서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방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전체의 91%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학들의 순위를 매겨 줄을 세우는 대학 서열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학 서열이 결정되는 주요 요소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꼽았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서울대의 경우 무려 1년 내 4,400만 원. 근데 연세대가 3,100만 원. 벌써 한 30% 정도 차이 나죠. 이 서열이 바로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 이 통계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대책으로는 대학들이 학점과 공동학위 등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입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평준화를 계획하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을 가져오는 대신 각 대학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대학에는 여러 경상비와 사업비 이런 재정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추산한 예산은 1단계에 만약에 한 40개 대학이 참여한다면 1개 학교당 1,000억 원 수준으로 해서 한 4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다만 일부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참석자들은 교육부 종합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준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합리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LCT 분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LCT 두 채를 박 후보의 부인과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LCT를 샀다며 부인과 딸 명의의 두 채는 모두 특혜 분양 비리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혹은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자 비열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여행업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인데도 지원이 미미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계에 긴급 생존자금과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3.15 의거 61주년을 기념해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와 불의에 맞섰던 민주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의에 맞서 싸워 지켜낸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현 정권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당은 떠나간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미얀마 군부의 유혈 사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며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놓고 여야가 이제 신경전을 벌였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결국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수조사의 범위와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거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당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한 것에 저희들이 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자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 국회의원 이제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 방법론에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이제 동감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결국 무산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정치권과 관련한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전수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재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때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찬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기와 방법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활동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도 전수조사가 제기됐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논의만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전수조사를 꺼낸 측의 의도나 또 거부한 측의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이제 압박을 하면서 또 보궐선거 후보들까지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럴 네.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지어 야당은 이 국면에도 부동산 등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4.7 재보궐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서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전수조사 범위를 보궐선거 후보로까지 넓힌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당시 가족과 처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1970년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고 지구 지정의 결정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에 있다며 10년 전 제기했던 의혹을 또 꺼내는 곰탕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정전 후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박 후보 가족이 LCT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분양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샀다고 해명하며 야비한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LH 사태 수습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지만 민심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문화일보 이래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5.6%,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1%로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 오 후보가 선두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됐을 경우
두 후보 모두 박영선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17%나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LH 사태가 민주당 민심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LH 사태를 얼마나 신속하게 잘 수습하느냐가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네, 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LH 땅 투기 의혹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직접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 크게 분노했고 직접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경고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아방궁에 비유해 비판했는데 2011년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절반은 사저고 절반은 경호동인데 아방궁이라고 한 것은 너무하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강하게 나섰다는 해석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문 대통령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정치적 파장만 더 키웠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이번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LH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정치권에 당부했는데 이게 야당의 사저 의혹 제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LH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의 전수조사 논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사저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고양이에게 생선 못 맡겨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명과 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선 3기 신도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명확히 했습니다. 2사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패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LH에 땅 문서, 집 문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무모한 개인과 조합이 과연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더 큰 혼란 전에 2사 부동산 정책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LH발 투기 의혹의 파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고 있습니다. 8일부터 12일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37.7%, 부정평가는 57.4%로 나타났는데요. 긍정평가는 4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고요. LH의 악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연희궁에서 시작된 사저 잔혹사입니다. 대통령의 거처라는 특수성 때문일까요?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 퇴임 후 사저로 인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논란. 그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사저는 대지 247평, 연면적 약 72평에 별채까지 딸린 이유로 연희궁으로 불렸는데요. 이 집은 현재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압류 후에 공매가 됐고 이후 부인인 이순자 씨가 공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는 신축 논란을 겪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퇴임하면 옛 모습 그대로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집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공사비 20억 원을 들여 상도동 집터에 새로 사저를 지었고 이때가 IMF 외환위기를 맞은 시기라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최근 소유권 분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의원 간의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호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의원은 감정액 30억 원에 이르는 이 집의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돌렸고 김홍업 이사장은 사저를 대통령 기념사업에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봉하마을에 사저를 지었습니다. 공사비와 설계비엔 12억 원이 투입이 됐지만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 35억 원이 들었고요. 이에 보수 진영은 넓은 부지 등을 문제 삼아서 아방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지으려고 했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백지화됐고요.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매입해야 할 사저 부지를 아들인 시영 씨가 사들여서 차명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사저로 이사를 했고요. 내각 대금은 소송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연희궁에서 시작된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잔혹사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LH 사태로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이 내후 외환에 휩싸인 가운데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 LH 투기 의혹 규명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식입니다. 네. LH 사태에 따른 그 성난 민심으로 3기 신도시 철회에 힘이 실리는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추진인가요? 철회입니까? 네, 추진이냐 철회냐에 앞서서요. 지금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엄청나게 지금 큰 상황입니다. 과연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나중에 토지 설명회도 하고 또 개인 소유 땅에 대한 보상 업무도 진행할 예정인데 과연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따라서 이 공공주도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일단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수사 결과 만약에 이 토지들이 더 이상 공공택지로서의 의미가 없는 투기판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 신도시 사업은 재검토되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문 대통령 사저 논란도 이제 일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남 양산 사저 투기 의혹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 절대 자시하지 않고 전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경자 유전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농지법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지금 취득한 사저 부지의 70%가 농지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에 알다시피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 출마하셨고 또 당대표 출마하셨던 분이 가끔 텃밭을 가꾼 것이 어떻게 영농 경력이 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11년이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지금 이 땅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9개월 만에 내서 낸지 9개월 만에 이게 사저부지로 바뀌는 것을 보면 과연 처음부터 농지 취득이 합법적이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LH 관련 직원들도 이런 농지법 위반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지 취득에 대해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위법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겁니다. 이제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그 두 후보 간의 비전 정책 발표회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가는 양상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오세훈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3자 대결에서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이런 순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로 이제 참고이긴 합니다만 이 3자 구도 관측이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3자 구도 이 시나리오 가능한 건가요? 3자 구도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원하는 바이고요. 또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비롯된 선거이고 또 800억이 넘게 드는 그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또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이고 그 의미가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만은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런 여론을 저희 오세훈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비전 발표회를 함께 했던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단일화를 꼭 이뤄낼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단일화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H 사태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이신 민형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이사 공급 대책 향방이 안개 속입니다. 이게 추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철회냐. 방금 이제 국민의힘 부대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민심은 한 여론조사 결과 철회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주무부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시한부 유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 대책이 철회입니까? 추진입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말씀으로 보자면 철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철회를 하면 혼란이 더 커질까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대목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본색원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이걸 접근할 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진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LH 사태가 문 대통령 사저로 불똥이 옮겨 붙은 상황인데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양산 사저 논란과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네. 민망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광주가 제 지역구인데요. 네. 그냥 전라도 사투리를 한번 쓰자면 참 자발없다. 자발없다. 예. 네. 느자구 없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인데 자발없다는 거는 그냥 표준말로 하면 싹수 없다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 일은 조금 전에도 뭐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 같던데 당시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 생각나시잖아요. 아방궁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가서 많은 시민들이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 동네 집하고 같잖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지금 대통령 그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LH 사태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접근이고 네. 그것은 좀 무례하고 무도해요. 네.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직접 나서셨을까 싶은 그 상태를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LH발 그 땅 투기 의혹 수사를 놓고 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여당의 입장이 지금 이제 특검을 수사를 하자는 네.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특검보다는 검찰 투입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이신 우리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검찰을 투입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까? 그거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우선요. 검찰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1989년도에 네. 지금 같은 합수본이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당연히 합수본이요. 합수본. 그때 무려 투기 사범을 13,000명 적발했고요. 그리고 그때 거의 1,000여 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만약 검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면 그때 검찰 투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까? 이것은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을 잘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제대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경찰이 한다고 이게 안 되고 검찰이 한다고 되고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를 여기 연결시킨다면 근래에 무슨 속도 조절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저희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일각에선 검수완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굽이쳐 흐릅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지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게 강물이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는 무슨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게 그걸 핑계로 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앞길을 이렇게 개척해 보려고 엉뚱하게 그걸 갖다가 붙이는데 네.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그리고 도달 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다만 그런 말을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대로 해라. 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집단들이 그런 분들이 이거 뭐 좀 농간을 부리는 거 아닌가 여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나 방향의 전환 이런 건 아직
적어도 특위 내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네네. 검찰 개혁은 시대와 또 대세의 흐름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근데 거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보면 뭐 강원론이니 속도 조절론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익명 보도예요. 핵심 관계자가 어떻고 뭐 주요 당직자가 어떻고. 네, 그렇죠. 근데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특위 내에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발언하신 분의 실체가 없을 거고 어떤 기대나 추측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기사화하는데 네. 우리나라 KBS예요. 그 익명 보도 비율이 28%입니다. 근데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요즘 뭐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한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을 저는 요즘 이런 그 엉터리 보도들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또 한 예. 말씀 이제 하셨고요. 또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그 이해충돌방지법 소관인 정무위인제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 이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의 그 여당 의원들이 조속한 처리도 약속한 상황인데 그런데 작년 6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6개월째 이 안이 이제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6월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9년 전에 그러니까 19대 때부터 발의가 된 겁니다. 네, 더 멀리 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대 때도 또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해충돌 이 영역은 빼고 그냥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부정청탁 금지 요 부분만 주로 이제 한 건데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걸 규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를 어디까지 둘 거냐, 네. 혹은 무슨 언론인이나 사립학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촉구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도 발언을 통해서 왜 이걸 안 하는 거냐고 위원장한테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선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서둘러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3월에 국회 문턱을 이제 드디어 넘는 건가요? 공청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처리가 되는 건 이제 또 이 여야 간에 뭐 합의가 돼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당의 의지가 근래 이제 더 강해졌고 네. 저희 당에서 그제 또 기자회견을 해서 촉구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속도는 좀 더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24일에 공청회를 합니다. 24일에요? 네. 네. 또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진 날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검찰 개혁을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을 해준 윤 전 총장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반어를 들립니다. 네. 그냥 풍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중에 최악인 것 같고 제 표현으로 하자면 타락한 정치검사인데 거기에 대놓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전에는 제가 계속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정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검찰을 팔고 있는데 뭐라고 더 할 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분이 한 일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자극한 거, 검찰 개혁의 속도를 좀 더 내도록 한 거. 왜 그랬냐면 검찰 자체에서도 아마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겁니다. 정치권도 되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검찰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게 없는데 되게 그래도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줘서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풍자를 한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광주와 뿌리가 깊은 우리 그 민영배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그 미얀마 사태에 많은 또 관심과 또 저희들이 생각이 미얀마 있으실 것 대사관에도 같습니다.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서 벌써 이제 희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똑같다, 똑 닮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 그 뉴스에서 5.18 기념재단 등 5월 광주도 미얀마 연대 선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이번 미얀마 사태 남다르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광주 분들은요, 근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80년 5월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미얀마 사태가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착잡해하고 그 악몽 같은 게 이렇게 되살아나고 이래서 화가 많이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상태더라고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Everything will be okay?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미얀마 분들이나 미얀마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힘내시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힘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세계 시민들이 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광주가 그때 고립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고립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대하고 또 심지어는 좀 방문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몇 사람이 그 이재정 의원님이 주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이 시민들을 짓밟을 때 그것은 야만이죠. 더더구나 지금 21세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야만적인 상황이 미얀마에서 하루빨리 중단됐으면 합니다. 아마 광주 분들이 특별히 더 뜨겁게 반응하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당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역사적 그런 경험 때문에 더 그러실 건데요.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제 군용물자 수출 같은 걸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저희 그 유엔 진상조사보고위원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인데 네. 주요한 그 군부에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10개 중에 많은 숫자가 우리 기업이라고 해요. 한번 이쯤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권 문제하고 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도 시민도 그리고 기업도 다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배 의원님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마음가짐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올해 앞으로 뭐 계획하신 게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코로나를 좀 극복해서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 이것이 뭐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과제를 저는 설정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도 저는 경자유전 원칙, 조금 전 뉴스에서도 그 말씀 하시는데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자유택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지 않는 집을, 대통령께서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살지 않는 집을 왜 갔습니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특히 공직사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개혁과제,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언론개혁, 뭐 개혁과제들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한 해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국정과제가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를 집행하고 입법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특히 무슨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같은 거나 지금 불평등의 심각한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고민해서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전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슬로건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시민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격변기에는 이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따르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는 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LH 사태 수사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검과 검찰 수사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미얀마 사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지만 또 다른 불청객 황사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질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체로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며칠째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